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를 진행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입니다. 오늘은 오늘 12월 30일 금요일 매일경제 재테크난에 실린 저의 칼럼이죠. 살집 팔집 부동산의 고종환의 부동산 가치 분석이라는 칼럼에 된 내용을 소개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쓰는 건데요. 우선 주요 내용만 쭉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투자 가치를 좀 분석하는 특허 기반 기술, 그 AI 가치 분석 시스템이죠. 살집 팔집에서 생성된 서울 지역 재건축 슈퍼 아파트도 함께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개모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요. 이전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해 부동산 시장은 어두울 것으로 보이고 2022년보다 2023년이 더 어둡지 않을까. 다만 2023년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좀 나누어 보면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가 더욱더 어두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하반기에는 전세 시장이 다소 좀 낙폭이 둔화되면서, 전세 시장이 낙폭이 둔화되면 매매 시장의 낙폭도 따라서 좀 둔화되는, 그리고 이제 매매 시장의 본격적인 변화는 아무래도 2024년이 되어야 나타나지 않을까. 말은 또 2024년이라고 부릅니다만 결국 2024년 봄 이사철의 그 변화, 이때의 변곡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 6월, 7월 이렇게 8월까지 이 시장을 좀 우리는 분수령이 될 것 같다 하는 관점에서 깊이 있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본격적인 변화가 온다면 아무래도 2024년 봄 이사철이 아닐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정부관계 장차관 이런 분들, 꼭 국토부가 아니어도 관련되는 분들을 계속 이분들도 어쨌든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부동산도 그렇고 실물 경기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러니까 저도 요즘 만나보면서 다른 전문가들 만나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이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 경기 침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둘 다 아니에요. 지금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서 지금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실물 경기가 침체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자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안 좋은 것인데, 참 실력이 부족한 얼척이들은 막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발 금리 급등, 그러니까 금융에서 위기가 시작이 되면 이게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물 경기 전체, 앞에 우리 했죠? 경기 침체, 경기 불황, 그리고 이제 경제 위기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이 지금 자산 시장, 코주브라고 그러죠? 코인, 주식, 또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영향을 미치는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그 과정, 프로세스 이런 걸 모르고, 특히 부동산 전문가라고, 그것도 또 꽤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꽤 막 무슨 색다른 걸 발견한 것처럼,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실물 경기가 문제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조금 아쉽고 답답한 마음에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또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 이제 어쨌든 금리가 오르는데 언제까지 금리가 이제 오르고 또 하락은 언제까지 될 것인가. 요즘
뭐 장차관이나 정부나 전문가 회의 가면 늘 이 얘기로 시간을 다 여기 투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쨌든 2023년 개묘년 주택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몇 년 동안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년 한 해는 좀 어두울 것이다. 지금보다는 좀 더 나빠질 것이다. 추가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정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매도자 중심이 아니라 매수자 중심 시장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매물이 만약에 지금도 매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적재되고 있는데 만약에 매물이 좀 더 많이 나와서 축적이 된다면 지금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매물이 축적되는 순간 이제 또 집값이 급락하는 현상은 피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들은 상식적으로 이전에 됐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변화 요인, 오늘 매일경제 신문에 난 거니까 인터넷에도 저 이름을 치면 네이버나 다음 치면 검색이 되거든요. 꼭 한번 여러분 이제 말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글을 꼭 한번 기사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한번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죠. 우선 5가지 변화 요인, 변수라고 하죠. 금리 얘기인데요. 금리와 부동산은 반대로 움직이는 역의관계다 하는 얘기는 드렸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한 우리도 올려.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3.25죠. 미국이 4.25에서 4.5, 4.5로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것도 복잡하게 알면 그냥 또 머리가 골치가 찢건 아파요. 근데 미국이 5.25까지 올린대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적어도 우리도 3.75 경우에 따라서는 4%까지 오를 여지가 있다. 당장 2023년 1월에 빠르면 우리도 0.25 내지 0.5%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내지 빅 스텝을 밟을 수 있다 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대출 금리가, 저도 대출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벌써 보니까 변동금리도 6% 후반이고 고정금리도 7%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고정금리가 6% 후반이고 변동금리는 7%를 넘어가요. 이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8%, 9%가 내년 초는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 경제 성장률, 국민소득인데 이게 또 금리는 올라가고 성장률은 낮아지고 결국 경기 침체 현상은 지속된다. 그런 걸 의미합니다. 잠재 성장률 2%에 훨씬 못 미치는 1.5에서 정부는 1.6%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고용도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가계 소비도 늘어나지 못하다. 그럼 내수도 나쁘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수출도 반도체도 30% 줄어들어서 무역 수지 적자도 지금 500만 불 정도로 연간 이렇게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수요 공급인데, 이 수요 공급 부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좀 늘어나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가격의 하락용이 된다는 뜻이죠. 이것도 이제 보면 뭐 이렇게 조사하는 기간마다 좀 다른데, 뭐 전국적으로 내년에 입주 예정 물량이 35만 가구, 수도권 18만 가구, 서울이 2만 4천 가구, 경기도가 11만 가구, 인천이 4만 5천, 이렇게 이 정도로 계략적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이 좀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수급으로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가장 많이 떨어진 데가 지방 중에서는 대구하고 대전이에요. 물론 여기 1위는 압도적으로 전국 세종시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경기도 우리가 살펴봐야, 경기도는 뭐 안양이라든지 의왕,
앞서 말씀 인천은 송도 뭐 이런 지역이 대표, 서울은 노도강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변두리 지역이. 그래서 여러분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고점은 작년 10월에서 11월경이 아무래도 수도권은 주택 가격의 고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고점 대비해서 적어도 한 35%가량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생각하고 2차적으로는 30%에서 강남은 가장 늦게 떨어지지만 단기간에 가장 낙폭이 컸던 그런 과거의 97년 말 IMF,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글로벌 금융위기를 생각하면 조금 더 고점 대비해서 10%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내년 상반기 중에 열려있다. 앞서 한 얘기와 그 맥락을 지금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댈 것은 지금 정책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죠.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재건축 재개발의 안전진단 절차나 재초안 이런 기준이 좀 완화됐고요. 다주택자의 세금 중과 취득세, 이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또 양도세 이런 중과세율은 거의 이제 폐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폐지가 될 것이다. 뭐 여야 간의 합의가 좀 필요하고 입법 통과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예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나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이거는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래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정부 입장도 두둔하는 게 아니라 가진 자가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불만이 있잖아요. 이 집값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오른 거에 비하면 한참 더 떨어져야 되는데 왜 또 고종하는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경착륙을 만든다면서 왜 지금 전방위적인 또 선제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나 그런 댓글을 올리기도 하는데 뭐 저도 그건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 입장을 보면 단기간에 너무 많이 급락하게 되면 시장이 좀 마비되고 결국은 또 이렇게 미분양도 지금 증가하잖아요. 58,000 가구로 11월 말 기준 나오는데 이게 조만간 7만에서 10만으로 늘어나거든요. 이게 만약에 과거처럼 10만 가구를 넘어서게 되면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도 그 위험한 신호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의 방송을 이렇게 고종환 TV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추가적인 부연 설명 없어도 이해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좀 다주택자들이 여유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에 좀 들어오는 것, 이제 중과세율 없어요. 그렇다고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금리가 높은데 또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가 이걸 풀어준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마구마구 집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 경기가 빠질 만큼 빠지고 그런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징후가 보이면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부동산에 다시 또 좀 들어오지 않을까, 안전자산을 써놓은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내년도 가장 유망한 부동산은 뭐냐 이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을 살펴볼 수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는 역시 소형 새 아파트와 그러니까 25평, 국민평형까지 합하면 이제 소위 84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새 아파트와 두 번째는 새 아파트로 환골 탈퇴하는 이제 탈바꿈하는 재건축 이런 것들이 가격이 내리고 났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떨어진 뒤에 다시 오른다면 새 아파트와 재건축이 결국 서울에, 강남에, 또 한강변의 용산이나 광화문, 뭐 여의도, 목동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결국은 선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아파트인 경우는 이번에는 과거에 제가 이제 새 아파트, 구축 아파트를 많이 소개를 해서 지금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빨라지고 있어서 서울 지역을 가장 저는 유망하게 보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재건축, 뭐 오세훈 시장의 신속 통합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신문을 좀 보면서 이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표를 서울지역 재건축 슈퍼아파트 이렇게 정리해서 신문에 12월 30일자 신문에 매일경제에 잘 이렇게 일목요연에 정리돼서 게재되어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하면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5단지, 강남구 대치동 한보 미도 맨션,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0단지,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4단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 10단지,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 14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단지. 그래서 비교적 대지 지분이 넓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핵심 입지, 두 번째는 대지 지분이 넓고, 세 번째는 대규모 단지. 이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특허 기반 기술, 아파트의 투자 가치를 분석하고 가격을 예측하고 추천하는 살집 팔집에서 무료 어플이죠. 여러분이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살집 팔집 책에도 이 아파트에 대한 소개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